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노인이라고 합시다. 선언을 하는 거지 단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령이 결국은 시대마다 조금씩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만 유엔 과거에서는 60세로 정하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대 여명이 짧기 때문에 50부터는 노인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중년을 여기까지로 하고 조금 더 노년을 뒤에부터 설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최근엔 더 이제 노인의 어떤 기준들이 이제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에서도 언제부터 우리가 노인 취급을 할 거냐, 노인 대우를 할 거냐, 노인의 기준들을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퇴직 연령 혹은 연금 수령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70세로 이제 좀 해보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65세와 70세 어떻게 다르죠? 65세, 66세, 67세여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나는 더 일할 욕구도 있고 사회 참여할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노인이 됐기 때문에 잠깐 이제 뒤로 물러나시죠. 자,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나는 참여하고 싶고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미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다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가 좀 70으로 올라가고 70까지는 현재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노인이 몇 살부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 71세 정도가 노인이다. 요 정도는 돼야 노인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65세 이상 대상자를 에게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65세에 계신 분한테 이제 여쭤보면 한 68세나 9세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 게 좀 빈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66세는 거기에 한 3살 정도를 더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평균을 내면 이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아직 한 3년, 4년 정도는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직은 괜찮은 거니까 내 기능 상태가 문제가 없고 사회활동하는데 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3년, 4년 정도는 노인으로 취급받기 쉽지 않다. 노인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인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걸음 속도와 현재 노인의 걸음 속도를 비교해 보면 걸음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65세의 걸음 속도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65세의 노인의 걸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 상태나 과거가 보였던 그런 양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이제 예전의 노인 65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전의 65세와 현재 65세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노인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세분화해 보는 게 최근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4세까지는 준고령이라고 부르고 89세까지는 고령자라고 부르고 90이 넘어가면 초고령 노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기 노인은 아픈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기 노인으로 들어가면서 한두 개씩은 기능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하고 85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상태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 요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평균적인 연령대를 보면 보통 80이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균 한 80 정도에서 그 내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 돌봄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95년도에 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다라는 것은 이제 비교해 보면 단번에 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령화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본을 이제 보통의 경우에 고령 속도가 빠른 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인식이 자리 잡혀져 있는데 일본보다도 지금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떤 변화들,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분명히 관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령사회는 후에 배우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고령사회.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초고령사회는 언제쯤 올까요?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초고령사회. 자, 200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7년 정도가 걸린 거네요. 그게 이제 일본보다 24년 정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초고령사회까지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파른 변화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누가 노인을 부양할 거냐, 노인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2065년이죠. 노인 비중이 42%,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넘는 숫자가 노인입니다. 어떻게 할 거죠? 노인 부양의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0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 이제 반대로 되면 2065년이 되면 거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죠. 1대1.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거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만큼 세금 부담 내지는 부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 연령만 보더라도 현재 2018년 기준으로 42.6세였다면 앞으로 이제 65년이 되면 58.7세가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1등부터 이렇게 10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 가운데 있는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제 나이가 되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58세가 넘는다는 거고요. 기대 수명.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82.4세지만 거의 이제 90에 넘어가는 숫자까지도 우리가 앞으로는 기대 수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미래 인구를 추정한 그런 값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노인 의료비도 또 한 가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제 의료비를 쓸 수가 있는 사람들, 이제 뭐죠? 자기가 이제 본인이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면. 자, 그 노인 인구가 증가에 더불어서 구조적인 측면의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요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비용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보시듯이 인구의 증가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보다 노인 인구가 쓰는 돈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아픈 노인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구조적으로 노인에 맞는 의료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치료 중심으로 혹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프고 나서의 처치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아프지 않도록 하거나 건강을 미리 관리하게 하거나 건강 수준을 좀 높여놓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막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질병을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